최민희 위원장이 너무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석희 앵커의 말로 대신해서 전달하려 하는데요. 올바른 말, 올바른 정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그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도 3분 정도의 발언 시간을 얻도록 하려고 하는데 허용해 주실 거죠?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언론은 언론학자들 사이에서 흔히 개에 비유되곤 합니다. 최순실 사태가 세상에 알려지기 훨씬 전 태블릿 PC 보도는 물론이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나오기도 훨씬 전, 즉 작년 4월 27일 앵커 브리핑은 언론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진행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워치독과 랩독입니다. 워치독은 감시견을 뜻하죠.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을 감시하면서 자유주의 체제의 가치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건강한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을 위해선 언론의 역할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랩독은 말 그대로 권력의 애완견 같은 언론을 뜻합니다. 주인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서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달콤한 간식을 받아먹는 그 안락함에 취해버린 언론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랩독은 결코 권력 구조에 비판적일 수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동화되고 기생할 뿐이죠. 이런 단순한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가드독, 즉 경비견이 있었습니다. 경비견은 이미 그 자신이 기득권에 편입돼서 권력화됐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론 자신이 경호해왔던 그 권력마저 공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여당이 선거에서 패한 직후였고 대통령의 힘이 비로소 약화되고 있던 시점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의 변곡점은 민심의 심판을 받은 그 총선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민심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죠. 그날의 앵커 브리핑은 그러한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한 약간의 고민을 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혹자는 당시의 앵커 브리핑이 그 이후에 벌어질 언론 상황에 대한 예견이었다 말하기도 하지만 굳이 예견이랄 것도 없이 이런 현상은 과거에도 반복됐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고 아무도 지배하지 않는 것. 요는 살아있을 것이냐, 살아있지 않을 것이냐이다. 나는 길들지 않는다. 모든 언론이 최소한 나는 애완견은 아니라고 외치고 있는 지금 진정한 의미에서 길들지 않은 사람들의 독립운동은 언제 끝날 것인가? 정리하자면 언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이 있고 권력으로부터 예쁨을 받고 싶어하는 애완견이 있고 자신 스스로가 권력이 되었다며 다른 권력을 물어뜯는 언론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예쁨받고 싶어하는 언론이며 심지어 살아있는 권력의 나팔수가 되어 오히려 약한 언론을 물어뜯는 언론도 있습니다. 언론이 권력과 함께하려 함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권력은 곧 생존과도 직결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동물이 아닌 사람이기에 오만한 독재를 견제하고 올바른 방향성으로 나아가야겠지요. 방송사법통과에서 국힘 쪽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며 나섭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권력을 잡지 못함에 불안함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JTBC 앵커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된 이정헌 의원의 발언은 언론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네, 서울 광진갑의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오만한 권력에 대해 강력히 경고합니다. 나는 신문 없는 정부보다 차라리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언론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던 토마스 제퍼슨의 그 유명한 말은 이 워치독 신봉론의 금과 옥조가 됐고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 언론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230여 년 전 미국 건국의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국가 권력의 오작동을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엔 정부도 언론 자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법치를 외치던 대통령에 의해 권력 분립이라는 헌법 가치가 무너지는 비극을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언론을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에 이어 제4부로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모든 기둥이 위태롭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묻겠다는 국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텅 비어있는 저 자리들을 기억하고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현장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뒷걸음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로 남겨야만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퇴보하는 민주주의를 방관하면 그 청구서는 반드시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것만큼은 기필코 막아야 합니다. 언론 장악, 국정조사 실시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의 위법성과 무도함을 바로잡아 나갈 것입니다.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 국민을 우습게 하는 권력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해임을 시작으로 류희림 방심위의 비상식적인 심의 남발까지 이 정부는 집권 25개월 동안 일사천리로 언론 장악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로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여당 의원들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방송사법 관련한 입법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 개혁으로 나아갈 첫걸음입니다. 방송사법은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언론 자유를 지키는 법입니다. 보수가 집권하든 진보가 집권하든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는 언론 환경을 만들자는 법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 코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엔비디아의 실적,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 등등 이러한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투자 쪽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와 돈의 흐름을 관심 있게 쳐다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한미반도체 딱 한 종목만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 때 팔아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에 문자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북한까지 참전한 마당에 전쟁이 앞으로 계속해서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더욱이 중국 또한 대만에 대한 전쟁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 의료 지원 물품들이 실제로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그 중에서 실제 전쟁의 여러 물자들을 지원해 본 경험이 있고 건설,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원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전쟁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하란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보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위쪽 상단에 제 번호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 번호 010-2803-3347 남겨놨고요. 지난번처럼 지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 010-2803-3347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수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